자, 최상병 사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 기존 발언을 뒤집는 기록들이 소속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경로설 윤곽이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 또 개입이다 아니다 또 여야 간에도 설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 모시고 사건 현황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바쁠 일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바쁘게 되네. 사실은 뭐 제 둘이가 동기입니다. 같이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JTBC 방송국에서 이제 이종섭 장관 측 변호인하고 이제 토론을 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좀 두 사람이 좀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사건 이해도에 대해서 그런 댓글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이종섭 국방장관 쪽에서는 일단 기록이 없고요. 증거 기록이 부족하죠. 거의 없는 상태고. 또 이제 과연 이종섭 국방장관이 그나마 정보를 제대로 전달했느냐, 그것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당장 지금 그제죠. 그제 그 국방부 조사본부의 최초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국방장관이 그런 걸 설명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사실 조사본부에서 재입첩할 때도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고 저희는 작년에 이미 그 8월 17일, 18일경에 정보가 있었거든요. 당시 그걸 보도했던 동아일보 기자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초를 겪고 보도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국방부가 보였죠. 그걸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또 뭐 처음에는 허위 보도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뭐 이 정보 어디서 나왔느냐 뭐 이래가지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굉장히 또 곤란을 겪는 전부 다 공무상 비밀 누설로 뭐 형사 입건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조사본부가 최초 사단장을 이첩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건 용산의 이 사건에 대한 니즈, 이걸 잘 못 해석한 거다. 혼날 거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죠. 그래서 사실 이제 대담을 저도 수락했던 이유가 그래도 진일보 한 발짝을 나가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이종석 국방장관 쪽 변호인께서 대담에 응해 주신 그 자체가 되게 고마웠어요. 감사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일 거를 알면서도, 예를 들면 정보도 부족하고 또 아무래도, 그리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 자리는 어려운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적 지탄을 받는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그 행위를 변호해야 되니까 좋은 소리 못 듣겠죠. 그래도 좀 더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됐으면 하는 아마 댓글들이나 시청자 의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박 대령님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박정훈 단장 이제 궁금해요. 지난 9개월 동안 그렇게 그 대통령 경로는 망상이다라고 맹비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기소를 하고, 그 이후에도 숱한 거짓말들이 전국을 쩌렁쩌렁 울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최초의 시작이 되는 그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지금 뭐 자백을 했다고 봐야 되는지 안 했다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결정적 물증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날 그런 결정적 물증이 나온 날 좀 편안한 잠을 잤는데 박 대령께서는 한 잠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더 못 잤다. 너무 억울하고 이제 그때를 떠올리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살이 떨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보도들을 보면 검찰 단장, 군사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갈아엎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뉴스픽 시간에서 잠깐 전달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또 박 대령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걸 구속사유로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박 대령이 핸드폰을 뭘 지웠다. 그래서 포렌식에서 안 나왔다. 수사기관이나 군사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도 없앴네요. 자기들이 한 짓을 지금 박 대령이 했다고. 그러다가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로 군검사가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를 지금 맞이했죠. 그게 이제 워낙
큰 이슈들 때문에 묻혔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군검찰 또 민간검찰에서도 군검사가 개인 비리가 아닌 네. 순수한 직무집행 때문에 그렇게 정식 입건이 돼서 경찰에 불려가가지고 그렇게 업문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렇죠. 좀 예. 그만큼 이 문제가 상식 밖의 짓들이 너무 많았다는 너무 거죠. 많았다. 자, 현안으로 하나하나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 외압 사건 관련해서 이종섭 전 장관하고 지난 8월에 지금 신원식, 당시는 국방위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였는데 지금 장관이 됐죠. 두 사람의 통화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전화한 적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전화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좀 위증 아니면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선서를 안 했으니까 위증은 아니라고 볼 네. 수 있는데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웃음밖에 안 나온 게 뭐냐면 네. 워낙 많은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신원식, 이종섭 간의 거짓말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솔직히. 거짓말 네. 중에도 별것 아닌 별것 아닌 거짓말이다. 거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신원식 현 국방장관이 네. 이종섭 전 국방장관한테 제가 전화 안 했지 않습니까? 하고 이종섭 국방장관 그렇지요라고 맞장구를 쳤다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누가 예. 묻지도 않았어요. 네. 자기들 보고 전화했다라고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여력이 안 되는데요. 그 통화 시간대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일종의 자백을 한 셈이거든요. 예. 관심 갖지 않을 부분인데 스스로들 그렇게 미리 걱정이 됐던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전화한 것을 감춘 것 같은데 그 시간대가 물론 박 단장에 대한 입건 이런 이유기 때문에 이 이첩 보류나 이첩 기록 탈취 이런 거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대책 수립과 관련된. 그래서 이 신원식 국방장관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거죠? 삼류 정치인 예. 처럼 행동하지 마라. 뭐 돌아오라. 네. 뭐 좌파에 뭐 포획됐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뭐 그 순직 해병에 대해서도 어깨 동무하고 가다가 푹 빠져서 죽었다는 등 그런 아주 경솔하기 그지없고 인명을 아주 하찮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쏟아냈던 인간이란 말이죠. 네. 그 사람은 그 직위에 상관없이 이 정권의 국방과 관련된 핵심 멤버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서, 네. 그 다음에 구속이 실패하자 작년 추석 즈음에 만들어졌던 그 괴문서, 네.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일관된 그 괴문서, 네. 이 작성과도 과연 무관한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의심이 든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 더 있죠. 어떤 거죠?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올 5월 4일 날 예. 공수처에 불려가서 거의 초죽음을 당했죠. 네. 업문을 당했고 여러 가지 증거 앞에 거의 자백을 할 뻔했는데 네. 새벽에 이제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또 신원식 현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김계환 사령관하고 신원식 네.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 네. 그건 명백한 협박이죠. 네. 입 다물고 있어라는 협박이죠. 그런 행동을 버젓이 하고 지금 이게 드러날 때마다 항상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적법하게 수여된 권한을 지금 또 도용하고 있는 예. 거죠. 뭐 국방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무슨 말인데 못하겠냐. 네.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에 무슨 말을 못하겠냐. 다 공범들의 말 맞추기고요. 예. 범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면 딱 똑같은 패턴이에요. 부인하고 아니라 하다가 증거 드러나면 그거는 했지만 또 다른 얘기하고 재판하다 보면 이게 진술이 왔다 갔다 하면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종석 국방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종석 국방장관은 지휘권을 박탈된 상태였거든요. 그때 상황이. 예.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니즈를 잘못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아하.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배제돼 있다고 봐야 돼요. 아, 이종수 장관이 예. 배제돼 있었다? 왜냐하면 예. 일단 이첩 보류 자체가 대통령의 지시였죠. 이첩이 강행된 다음에 이첩 기록 탈취, 자기는 귀국해서야 보고를 받았답니다. 네. 지금에 와가지고는 항명수사 입건을 자기가 지시했다고 하나 아니라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어요. 8월 2일 날 13시 30분에 있었다는 네. 차관 주관하는 법무관리관과 예. 검찰단장이 회합한 그 3인 회동 예. 거기서
그 집단항명 수계가 결정됐다는 거거든요. 차관과 유재훈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 네. 세 명이 앉아가지고 박정훈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하자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검찰단 내에도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죠. 예. 단일 대우로 육사 출신 그 검찰단장에게 맹종을 했었는데 네. 사태를 보니까 지금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단 내에서도 지금 그런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날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 검찰단장이 자기가 집단항명 수계라는 아이디어를 내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라면서 엄청 좋아했답니다. 예. 그 하명을 받고 결국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하겠다고 득달같이 날아간 거죠. 네. 아직 참고인 조사 한 줄도 안 받아놓고 집단항명 수계 이렇게 제명은 이미 잡아놓고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자, 집단항명 수괴죄 뭐 저도 군에서 법무관 오래 해가지고 항명죄 이런 사건들은 해본 적이 있지만 집단항명 수괴죄 우리 법무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그렇게 교과서에 저희가 교범에 교범에 나오지 나오죠. 않습니까? 네. 그때 법무장교들이 시험 네. 거부해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비상항고가 벌어지고 네. 비상사고가 벌어지고 아주 해프닝이 있었죠. 네. 그때 그 범죄자로 지목된 분들이 나중에 다 검찰총장 되고 대법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처리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해프닝 사건인데 네. 이걸 갑자기 꺼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은 다 황당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군 용병 자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엄한 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뭐 수사와 관련돼서 기껏 해봐야 수사 지휘와 관련된 어떤 의견 충돌 정도 이게 이 정도인데 뭐 이게 집단항명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비유한 게 가을날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 준 걸 갖두고 네. 특수절도로 보는 거랑 똑같지 않냐. 논리 구조는 억지로 깨맞추면 되지만 네. 법 집행에서는 상식이라는 게 있는 안 거 아닙니까? 맞다. 안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무리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항명죄 군사 재판 지금 하고 있는데 출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께서 대통령 그 특검이나 수용해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22대 국회에서 특검 가능성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지금 21대에서도 패스트 네. 트랙에 태워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거부권에 맡겼고요. 이번 또 국회에서도 어떤 변수가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공수처 내에도 일부와 사부 사이에 갈등이 점점 노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장이 바뀌면서 굉장히 우려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확실한 그 의지를 담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네. 현 팀의 수사가 과연 순항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쉽지 않을 지금도 것이다. 사람이 적은데. 네. 근데 일단 공수처장님이 뭐 현재까지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 편을 든달지 이 수사를 방해한달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이제 인력이 없습니다. 이제 공수처라는 곳에 지금 주임 검사와 수사관들이 백방으로 뛰고 있으나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네. 도대체 이게 수사할 수 있는 한 명을 수사하고 나면 정리해야죠. 또 자료 분석해야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통신 기록을 군사법원을 통해서 받았는데 네. 공수처는 그것의 한 5배 이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훨씬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김기한 사령관과 이종석, 박진희 이 세 사람의 통화 기록이 준데 네. 공수처 같은 경우 대통령, 그다음에 다 검찰단장, 있겠죠. 다 갖고 유재훈, 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걸 분석하는 데만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도 지금 최근에 받은 SK, KT, LG 이 3사의 네.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의 통화도 다 분석하지를 못했어요. 거기 아하. 아직도 그 이종섭 장관의 전화 네. 그 뒤에 전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직도 분석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신원식과 그 이종섭 전현직 국방장관들의 그 입맞추기식 거짓말에 대해서는 네. 아직 제가 들여다보지도 못했어요. 들여다보면 더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거기 시간대가 매우 예민한 시간대인 건 분명한데 다른 통화와도 좀 매치를 시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 눈길도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통화가 굉장히 중요한 통화가 3통이 있었고요.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일단 그런 대통령의 이 2023년 8월 2일 날 통화를 일단 대통령이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대통령 전화인데 누가 쓰겠습니까? 그런데 좀 특이한 징후가 있다. 뭐가요? 왜냐하면요. 그 통화는 현재 우리가 확보한 기록만을 가지고 보면
딱 점심시간에 한정됩니다. 12시쯤에 네. 있더라고요, 세 번. 12시부터 1시까지. 네. 낮 시간대죠. 예. 낮 12시부터 1시까지 딱 끝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게 8월 8일 아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대통령이 공개된 곳에 나타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간에 떠도는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다 한들 반증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하. 대통령도 지금 내가 했노라? 어떤 내용이다? 라는 적극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죠. 무슨 잼버리를 갖다가 거기다 네. 잼버리 통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대통령 경로설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단정했던 게 뭐냐면 네. 그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예. 그 김기환 사령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비서관. 김기환 사령관이 예. 통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하. 거기서 대통령 경로설이 전달됐거든요. 그런데 그 임기훈과 김기환 사령관이 통화한 걸 어떻게 박정호 대령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김기환 사령관이 알려주니까 알죠. 네. 그리고 그 임기훈이 전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일로 사단장을 꽝꽝꽝 뭐 국방 관련해서 누가 할수 이렇게 있냐? 예, 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방비서관이 왜 해병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느냐? 그거 했기 때문에 경로설이 나왔다. 이 말 그렇죠. 그게 아니겠습니까?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매우 그 합리적인 게 뭐냐면 네. 국방 관련 회의를 대통령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다라는 말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달된 그 메시지의 내용이랄지 아하. 전달 경로가 너무 완벽하다. 그래서 이건 허위일 수가 없다. 자, 그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좀 김건희 여사 얘기도 좀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그것도 지금 추측 부분이고 확인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네. 이 대통령의 이 7월 31일 날 경로는 이제 확정된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차치하고 8월 8월 2일 날 그 통화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명확한 뭐 공식적 해명도 없으니까요. 네. 전환했으나 네. 최상병 관련 통화는 없었다라는 다른 전화를 했다. 거죠. 뭐 잼버리 뭐 이런 예. 등등. 네. 그런데 그 앞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또 국방장관한테 통화를 합니다. 네. 그 통화 한 20분 전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 세 통의 전화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주도가 돼서 기록 탈취했다고요. 기록 탈취했죠. 예. 예. 이게 그러면 대통령만 새카맣게 모르고 안보실장이 조용히 알아서 네. 국방장관과 통화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냅다 기록회수부터 착수한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법조인들은 항상 사실 확정을 굉장히 중요한 전제로 보기 때문에 네. 논리칙을 가동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대충 가리는 데는 그래도 일가견들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런 일만 하니까. 자, 보십시오. 아니, 그 젠보 휴가 기간이고 국방장관 해외 출장 중이고 네.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긴 통화를 연달아 하고 그 앞뒤로 부산한 움직임이 보이고 기록 탈취라는 이례적이고 매우 탈법적인 불법적인 행위가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네. 자, 공직기강 비서관이 누굽니까? 대통령의 사정 브레인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지시 없이 누가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그런 걸 시켰을까요? 그리고 단 하나의 가능성이 국방장관의 부탁이에요. 네. 공직기강 비서관님 제가 기록 회수 좀 해야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네. 국방장관은 돌아와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는데. 네. 대통령밖에 누가 있냐고요. 그게. 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외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을 또 본인이 요청했던 누구든 구명을 했다. 특히 이제 그 부분이 있거든요. 대통령하고 임성근 사단장 측이 접촉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저는 그 접촉의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고 네. 어떤 형태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네. 적어도 제가 기록 속에 확인한 바는 8월 2일 날 11시 57분부터 네. 12시 54분 사이에는 분명히 접촉이 있었을 겁니다. 8월 2일 날. 네, 8월. 네. 왜냐하면 11시 57분이 국방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12시 54분은 무슨 시간이냐면 해병대 1사단장이 휴가를 신청한 시간이에요. 아, 약 1시간, 네. 57분 아하. 사이에. 예. 자, 국방장관이 1사단장이 휴가를 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7월 31일은 보직해임을 전제로 한 파견 명령이 11시 17분에 나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재가 번복되지 않았다면 그냥 파견 명령에 따라 해병대 사령부로 옮겨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12시 54분에 점심시간에 자기 참모를 시켜서 휴가를 내놓는다니까, 신청을 한다니까. 그리고 오후 14시 25분경에는 휴가를 꼭 처리하라라는 명령이 국방장관의 최초 지시에 담겨요. 이게 도대체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아냐고요. 일사단장이. 너무나 네. 좀 시간에 맞게 딱 그렇죠. 움직인다. 그리고 기록을 하긴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국방장관과만 소통이 아니라 예. 정종원 부사령관이 그 지시를 받고 해병대 사령부로 복귀하는 시간에 또다시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또다시 재차 강조를 해요. 아하. 일사단장은 오늘 하루만 휴가 처리, 예. 내일부터 정상근무. 예. 라는 아주 단답형의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니 방금 전에 국방장관이 지시해서 메모까지 받아갔는데 네. 또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 다시 재차 누군가 입력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통화 기록을 보니까 그 한 4분 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박진희와 통화를 했어요. 또 통화를 했어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또 강한 요구를 받고 박진희 군사보좌관한테 또다시 재차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씀대로 이 기록으로 다 확인하신 겁니다. 아, 그럼요. 이게 통화 기록은 예. 하나만 놓고 보면 답이 흐릿하지만 다 여러 거를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답이 뻔히 나오는 정답이 거고요. 나온다. 딱딱딱. 그렇죠. 지금 그리고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것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네. 저와 정보 교류를 해야죠. 왜냐하면 저로부터 받아가서 취재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피드백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조태용 안보실장이 그 부탁했다는 말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일사단장을 예. 휴가 처리해달라고 안보실을 통해서 이제 그 요구가 들어갔다. 이 용산의 그 핵심 참모가 예. 조태용 안보실장한테 그걸 요구했다, 부탁했다. 이런 정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거 너무 관련된 게 많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치단결해서 거짓말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다 종합해 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친 건데 이렇게 비호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뭔데요, 이 사람? 그건 제가 알 수 없고요. 예, 혹시 뭐 기록이나 드러난 게 좀 있습니까? 기록에는 전혀 없습니다. 네. 기록에는 전혀 없고 다만 기록상으로는 한 가지 그 특이한 정황은 뭐냐면 네. 7월 28일 10시에 해병대 사령관이 독대를 해요. 일사단장과. 아, 둘이 만난다. 예. 7시 20분에 보고를 받고 이 사단장이 포함된 8명이 이첩된다는 걸 보고를 받고 예. 굳이 10시에 또 만나러 갑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뭐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엔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7월 28일 그 날. 얘기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기한 사령관이 그때부터 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수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은 국방장관실에서 요구했는데도 보고서 사본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에서 요구하는데도 보고서 사본을 주지 않았어요. 아주 간략하게 기재된 보도자료만 제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 수사 보안 때문에 이게 미리 유출돼 버리면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네네. 뭔가 자기 변명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인지상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7월 28일 그게 알려지니까 이런 오해를 사는 거죠. 임성근 사단장이 전혀 몰랐다면 8월 2일 11시 57분에 처음 알았다면 그러면. 자기가 이첩된다는 거 예. 근데 이첩도 보류됐다는 걸 동시에 알았다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기겠죠. 로비를 했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구명 로비 할 수 있는 충분한 7월 시간이 있었던 거죠. 28일부터 예, 7월 적어도, 31일, 예. 8월 2일까지. 7월 28일부터 예. 7월 31일까지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이제 뭐랄까 그 가정을 해보면 네. 그런 어떤 그 로비를 통해서 용산과 컨택이 되고 용산이 움직인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대통령의 반응들이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로비설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기록상으로만 따지면 첫째 7월 30일이라는 그 사단장의 휴가가 지시됐다는 거예요. 네. 또 8월 2일은 이첩이 강행된 사실이 용산에 알려지자 첫 조치가 뭐였냐면 기록 탈취였어요. 탈취죠. 기록 뺏어오는 보통은 거죠. 네. 기록 회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인 경북청이 가지고 있는 서류인데 어디로 뭐 날아가는 것도 것도 아니고, 아니고 없어질 것도 아직 아닌데. 입건도 제대로 안 됐는데 네.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네. 검찰 처음에는 법무관리관을 시켜서 회수하려고 했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검찰 단장한테까지도 지시가 내려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기록 회수에 목을 매야 됐던 이유는 뭐냐?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이 피의자가 돼서 아하. 향후 진출, 현보직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향후 진출은 고사하고 이런 위험성이 먼저 감지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먼저 그게 중요했다. 조치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놈들 어떻게 하지? 이게 검토되는 것 같아요. 두개 된 2단계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단순 경로였다면 화부터 나서 이 자들을 어떻게 조치할까에 먼저 피리 꽂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게 그 초기에는 냉정했습니다. 대응이. 기록 회수라는 아주 원색적이고 불법적이나 더 중요한 네. 거는 임성근의 구명이나 진출을 방해하는 걸 막는 거. 막는 더 거죠. 중요했다는 막는 거죠. 거죠. 그 이후에는 아니 내 말 왜 안 듣냐 이래가지고 이 항명죄로 그렇죠. 의율해라.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회수하는데도 원본 기록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원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복사본을 떠오면 네. 사건은 계속 진행되잖아요.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경북청 그리고 원본을 가지고 오고 사본도 파기시켰습니다. 네, 결국은. 경북청이 가지고 있던 네. 사본 굉장히 치밀하고 냉정한 조치들이 일어났고 그 조치들의 목적은 뭐였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 기록 뭐 확보, 증거 확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기록 확보는 의미가 없는 게 해병대 1광수대에는 원본이 있고요. 원본이 변사 있고. 사건 기록 네. 원본이. 그걸 카피해서 만든 이첩 기록 원본이 경북청에 갔기 때문에 네. 그 기록은 경북청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항명 사건의 증거로도 안 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항명 사건의 중요한 증거라고 조기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확보했는데 네. 이 사건의 증거로 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만큼 증거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증거로 확보하려는 그런 트릭이고 속내는 뭐냐? 이첩을 막아서, 그 임성근을, 피의자가 네. 되지 않게 해서 신분을 보장하는 아하. 그거밖에는 없다. 자, 그래서 재판을 조금 상황을 짚어보면 결국은 그 막는 과정에서 항명죄로 지금 의율한 거고 그 지시가 정당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 1심 재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정훈 대령 재판. 뭐 재판부는 상당히 그 공정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오는 증인들이 또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죠. 위증 다 하고 있습니까? 김기한 사령관, 첫째 김기한 사령관은 여전히 이렇게 대통령 기록이 오픈될 줄 몰랐던 거겠죠. 통화 기록이. 첫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 경로는 망상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어요. 그 위증이죠, 당연히. 위증이고. 그리고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나와가지고 이미 그 해병대 사령관의 메모, 그 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의 그 수사 지도관의 확인서, 그 다음에 정종범 부사령관의 메모에서 자기가 말한 것이 혐의자를 빼라, 혐의자를 특정하지 마라라고 지시했음이 명확하게 나오는데도 혐의자를 특정해도 되고 특정하지 않아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위증이죠. 그런 또 부가적인 범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과 그 범죄를 양산하고 있는 사태라니까요. 수도 없는 거짓말, 수도 없는 범죄자들이 지금 대통령의 그 오판인지 로비에 따른 어떤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그 황당무계한 월권행위 때문에 이 모든 엄청난 많은 공무원들이 저기하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망신을 당하고 있고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만약 재판 뭐 결론이 나겠지만 되면 문제되던 위증 같은 거 했던 사람들 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십니까? 그럼요.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김기한 사령관은 이미 모해 위증죄로 고발이 모해 됐어요. 위증입니까? 네, 저희가 고발한 것도 아닙니다. 네. 해병대 예비역에서 고발했고요. 일단 뭐 저기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피하기 힘들겠죠. 저희가 모해 위증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동엽 단장은 뭐 전화기 또 깡통폰 냈던데요. 그래서 지금 그 뭐 자신의 범죄에 관련된 거니까 증거인멸은 안 되겠죠, 형사상. 그래서 우리 이 군사법원 재판에서도 이제 아예 대통령 폰, 김동엽 폰 다 열어봐야 된다. 통신 기록이나마 보자 해서 그 신청서를 이번 주에 냈죠. 이제 대통령의 통화가 드러나면 과연 8월 2일 12시 와서 1시 사이에만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위해서 또
공직기강 비서관을 호출했는지 예. 그게 다 나오겠죠. 예. 결론적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이 기록 탈취에 선봉에 섰는데 그게 대통령 지시 없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또 김동혁 검찰단장이 또 그 하수인 역할을 했는데 예. 그 검찰단과의 커넥션 없이 그렇게 될 리가 황당한 게 뭐냐면 검찰단장이 주관하는 회의가 8월 2일 14시 40분에 열렸답니다. 네. 거기서 증거로 확보하자라는 그 회의가 열렸다는 건데요. 네. 그 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조율을 다 끝내가지고 12시 40분에는 그 국가수사본부의 이모 그 총경과 경북청 그 노기호 수사부장이 통화를 마친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단이 입건을 할 거고 그러면 이 수사 기록이 꼭 필요할 거야. 그걸 공직기강 비서관이 걱정해가지고 알고 미리 조치해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다 사실관계는 흩어져 있지만 우리 김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뭔가 그림들이 딱딱딱딱 맞춰지는 상황입니다. 좀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우리 변호사님 박정훈 단장 뭐 변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좀 있을까요? 제가 다른 프로에도 네. 나가서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거짓말을 몇 번만 더 하면 네. 정말 국민 전부가 불행해진다니까요. 제발 앞으로는 거짓말 하지 마시고 꼭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침묵이라도 하십시오. 네. 거짓말 할 바야 입 다물어라 이렇게 정리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출연 좀 해주십시오. 또 일들이 터질 것 같아요. 또 분석하면 또 엄청 나오겠네요. 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일을 지금 아니 뭐 해주세요. 좀 본인 일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명 사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 보고서가 좀 공개가 됐는데 해병수사단 최초 보고서에서는 혐의자가 8명이었는데 국방부 갔을 때는 6명, 최종적으로 2명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임 사단장의 그 책임은 계속 늘어나는데 혐의는 빠져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네. 조금 이제 제가 알기 쉽게 전체 네네네. 상을 좀 요약을 드릴게요. 8월 2일 날 아주 무도하게 네. 사건 기록을 회수해 왔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이 회수한 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처음 있는 이게 일이라서. 끙끙 앓는 게, 야, 처음 있는 이거 일이라서. 뭐 보관해야 돼? 어디 네. 줘야 돼? 네. 야, 회수는 위에서 찍어 눌러서 해왔는데, 네. 이 서류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걸로 일주일이 간 거야. 아이고야. 예. 그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전화는 왔지만, 아이고, 처리 방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조사본부는 안 받겠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제 군사경찰 조직인데, 네. 그 사이에 차관이 조사본부장한테 사건 기록 회수해 왔으니까 받아라. 그러니까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야, 그럼 장관이 지시하면 받을 거냐? 네. 그거야 받겠지만요. 이러니까 장관 지시 명령이 내려와요.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게 11일입니다. 11일 날 10일이 조사본부로 소요되네요.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끙끙 앓은 거예요. 네. 이첩하기로 하고 이건 배정하기로 하고 일주일 또 그냥 가서 이건 그냥 시간을 낭비했는데 예. 그 사이에 대통령, 이종섭 장관, 뭐 공직기강 비서관 계속 국방비서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조사본부가 죽지 못해 받았는데 네. 사흘 만에 분석 1차 보고서가 나옵니다. 3일, 사흘. 그게 14일 날. 거기에 보고서에 14장짜리인가 예. 그 보고서에 4쪽을 임성근 사단장한테 할애한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은 주요 혐의자의 안전조치 소홀, 네. 그다음에 어떤 과실 여부 이런 것들이 상세히 써 있어요. 그 중에 4페이지가 임성근 사단장. 여기에 보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한 거하고 거의 다름이 없이 수사 잘했네요. 그러면 해병수사단에서. 뭐 수중으로 내려가서 예. 찔러보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최상병이 그 수중 수색을 한 인과관계는 사단장이 그 지시로부터 연유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해당 부대의 안전성 평가를 사단장이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전 여건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 네. 요게 보고서 딱 내용이 그대로 되는 나오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된 게 14일입니다. 네, 예. 그러는데 지금 사라진 보고서가 한 건 더 있어 보여요. 보고서가 하나 사라졌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이것과 별도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 네. 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검증 말고 임성근 사단장은 당시에
해당 지역에서의 작전 통제권이 없는 사람이었다. 네. 육군 54단에 54단장이, 있는 예. 작전 통제권이 있는데 네가 왜 현장 지시를 하냐 해서 직권남용 추가 검토 보고서가 나와.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요게 지금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아하. 요게 예.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동아일보가 네. 이렇게 1차 보고서가 나왔고 오히려 직권남용이 추가됐다는 걸 단독 기사로 내버린 거예요. 네. 그때 국방부가 허위 사실이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아하. 그 뭐 기자들한테 문자로 허위 사실에 예. 이거 뭐 국방부가 조치할 거다 협박에다가 예. 엄청나게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때 동아일보가 지금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아하. 동아일보 말이 맞았다. 예. 그리고 나서 21일 날 네. 새로운 보고가 나오는데 여기에 180도 내용이 바뀐 겁니다. 요때는 완전 빠져버리는 거네, 임성근 사단장이 다 빠지고 임성근이란 아예 그 이름 자체가 없고 이게 지시가 수승수색으로 이어졌는 거에선 기록이 부재하여 네.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는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가. 예. 그래서 6명에 대한 혐의 사실을 제외하고 2명 현장 지휘관 대대장 2명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야, 이거 뭐 다 드러나네요. 그럼 하나씩.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에는 17일경에 네.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던 거예요. 아하. 이 장관 주재 대책회의에 유재원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가 예. 갔던 거죠. 다 갔던 거네요. 그리고 이날 유재원 법무관리관하고 공직 이시원 비서관 사이에 집중적인 통화가 또 이루어진 날이거든요. 예. 이때부터 조작을 위한 공모가 이루어진 것이다. 조작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실행 국면에 들어가서 21일 날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그러면 좀 그렇게 봐요. 우리가 7월 31일 또 8월 2일도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네요. 진짜 실제 네. 조작 은폐가 이루어진 거는 예. 그 이후죠. 8월 11일, 17일, 21일 이렇게 그 뒷부분도 사실은 지금 좀 전에 김정인 변호사가 그거 통화 기록도 받을 것이다. 예. 다 받아서 분석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통화 계속 기록을 문제가 더 될 수가 확보하셔야 있네요. 됩니다. 예. 자, 이 보고서, 이 검찰단에서 작성한 보고서 얘기도 있고요. 또 경북경찰청에서도 좀 외압을 받았다. 이런 발언들이 있거든요. 이 수사 외압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네. 그 경북경찰청의 수사관이 네. 막 울면서 통화하는 녹취가 나오죠. 아하.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이 우리가 정직하게 했는데 왜 서류를 내줬냐 그러니까 울면서 답을 못하죠. 네네, 답을 못하는 그 모습. 예, 네. 이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 상당한 압력을 받았는데 네. 문제는 지금 경북경찰청의 수사가 네. 저게 임성근에 대한 어떤 혐의를 만약에 무혐의로 처리하게 되면 네. 이거 지금 난리 납니다. 이것도 난리 납니다. 이거 난리 납니다. 이게 저렇게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예. 이 정권에선 필사적으로 임성근을 무혐의 처리해야 하나의 카드를 쥐게 되는 거거든요. 네. 봐. 경찰이 조사했는데 임성근 죄 무혐의 없다잖아. 아니냐. 그런데 박정원이나 여기 이런 데서 지금까지 난리쳐서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 네네. 이 시나리오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러면서 경북경찰청이 예. 한국 정치에 또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앞으로는 네. 예. 야, 임성근 사단장을 어떻게 또 조치를 할지, 혐의 있다고 할지 혐의 없다고 할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이것도 같네요. 김건희 여사 수사같이 한정없이 미루는 제3의 길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최수근이랑 국민 한 사람이 사망한 게 작년 7월 19일인데 그러니까요. 아 무슨 놈의 얼빠진 수사기관이 1년 넘게 결론을 못 내립니까 그래. 네. 이게 뭐 엄청 어려운 사건도 아니죠. 과실 사건이죠. 과실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아 그게 1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런 수사기관 믿고 국민들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증거들이 좀 없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이종섭 전 장관도 그랬지만 박진희 당시 군사 보좌관 이 사람들 낸 김동혁 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에 깡통폰을 냈더라고요. 네, 이건 이종섭 전 장관도 네,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뭐 다 박진희, 김동혁 이거는 이렇게 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노골적인 증거인멸 행위이고 네. 담합이거든요. 아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건 이거 어떤 법치국가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다른 때 같았으면 다 일망타진하고 구속시켰을 얘기지. 네네네. 그래 이걸 그래 뻔히 바라보고 증거인멸하고 국민을 노골적으로 능멸하고 있는데 네. 아니 무슨 공직자가 자기가 공용으로 쓰는 그 핸드폰을 네. 그걸 갖다가 기록물을 파쇄합니까? 그래 하면 안 되죠.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남겨둬야 될 중요한 기록 자산을 네. 그거를 파괴합니까? 이건 노골적으로 이거 증거 인멸한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증거 인멸한 거다. 네.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 그렇죠. 이건 인신 구속 문제도 검토해야죠. 지금 계속 저러는데 네. 예. 이자들이 아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작심을 하다.